와우! 달슨의 라이브! 나의 바르셀로나가 정말 예전 같지가 않네요. 다른 것도 아니고 돈이 없어가지고 선수를 다 뺏기고요. 레바민의 시대, 바르셀로나의 시대, 라리가에서도 지금 3위까지 좀 내려와 있었는데 이렇게 돼버리네요. 바이날둠이 리버풀을 떠나가지고 파리 생제르맹 이적을 확정지었습니다. 오피셜이 좀 떴죠. 바이날둠의 계약 기간은 파리와 2024년 6월까지입니다. 그럼 3년 계약을 한 건데 이건 사실 좀 파격적이에요. 왜냐하면 지금 바이날둠이 1990년생이거든요. 생일이 11월이에요. 지금 만으로는 30살이지만 사실상 뭐 31라고 좀 봐야 되겠죠. 이 정도 나이가 있는 선수를 3년 장기 계약으로 묶어준다? 역시 파리가 추진력이 있습니다. 돈의 힘이죠. 예, 돈도 있고 여유가 있으니까 데려와. 뭐 이런 게 있었겠죠. 그리고 이제 아무래도 이제 그 바르셀로나의 이적설이 또 있었고 경합 관계였기 때문에 그냥 화끈하게 좀 지른 것 같습니다. 뭐 사실 바이날둠은 긁히는 날에는 정말 대단하죠. 예, 바로 육둠 못하는 거 없다. 예, 뭐 이런 거 이제 되는 선수고 또 하나의 특징은 이제 금강불개죠. 뭐 다치지 않습니다. 굉장히 꾸준하게 지속적으로 쭉 뛸 수 있는 선수고 네덜란드 대표팀에서도 활동을 하고 있는데 거기서는 대표팀에서는 좀 더 공격적으로 쓰고 있어요. 좀 더 위로 해서 직접 골을 넣는 약간 미들라이커처럼 활용되기도 하는 그런 선수입니다. 근데 이번에 이제 이렇게 파리의 오피셜이 떴는데 많은 분들이 제가 분명히 며칠 전만 하더라도 바르셀로나로 이적하는 게 확실시된다. 거피셜이다. 사실 이게 뭐 하루 이틀도 아니고 굉장히 오랫동안 바르셀로나가 이 바이날둠을 원하고 있다 이런 게 지속적으로 나왔기 때문에 이거 뭐예요? 실제로 여러분들도 검색해보시면 구글이나 이런데 불과 며칠 전까지만 하더라도 외신들도 뭐 거의 바르셀로나 행위 확정적이다 이런 기사들이 많아요. 그럼 결과적으로는 바르셀로나가 파리에게 하이제킹을 당한 거죠. 다 데려왔다가 이렇게 탁 뺏겨버리는 게 된 건데 뭐 사실은 뭐 그렇게 연결이 많이 됐던 이유는 바르셀로나의 감독이 쿠만이잖아요. 쿠만이 네덜란드 국가대표팀 감독을 했기 때문에 네덜란드 대표팀에서 이 바이날둠을 많이 지켜봤습니다. 오랫동안 봤던 선수고 또 자기가 어떻게 활용하는지 잘 알고 있기 때문에 또 이제 바르셀로나가 허리 쪽에서 약간 세대교체도 좀 필요하잖아요. 뭐 그렇다고 해서 젊은 선수는 아니지만 어쨌든 새로운 어떤 힘들이 좀 필요하다. 뭐 이래가지고 계속 여러 명의 선수하고 영입돼 있었고 그 중에 한 명이 이 바이날둠이었는데 이번에 이 파리에게 뺏겨버린 겁니다. 왜 그런 거냐? 왜 하이제킹을 당한 거냐는 좀 봐야 되는데 그 이유에 대해서 로마노 기자가 이제 하나 지금 이야기를 했습니다. 뭐라 그랬냐? 이번에 그렇게 바르셀로나가 원했던 영입을 추진했던 바이날둠이 파리로 넘어간 이유는 파리가 바르셀로나가 바이날둠에게 제시한 주급의 2배를 질러버렸다. 그러면서 그냥 바이날둠이 2배요? 와 엄청나네요? 이러면서 그냥 프로니까 또 그 정도 2배 정도면 가야죠. 그러면서 이제 뭐 포체티노 감독도 지금 파리 감독이니까 굉장히 연락을 자주 해가지고 막 설득했다고 합니다. 근데 어쨌든 돈의 힘이 가장 컸을 것 같아요. 지금 여러 가지 이렇게 보도를 좀 찾아보니까 그래도 결과적으로 파리가 이 바이날둠에게 주기로 한 연봉으로 따지면 136억이라고 하고요. 그걸 주급으로 계산하면 2억 6천만 원이라고 합니다. 이거 적은 돈 아니에요. 지금 손흥민 선수가 토트넘에서 받는 돈이 2억 한 1천 정도 환율에 따라 좀 차이는 있지만 더 많이 준다는 거거든요. 그것도 나이가 지금 30이 된 선수에게 굉장히 파격적인 거죠. 근데 이 금액이 아까 얘기했던 것처럼 바르셀로나는 요거의 절반밖에 얘기를 못했다는 거예요. 사실 그럴 수밖에 없죠. 바르셀로나가 지금 그렇지 않아도 굉장히 좀 어려운 상황이잖아요. 코로나 딱 이 직격탄 맞으면서 또 그 유럽 슈퍼리그 꽉 나고 막 이러면서 뭐 되는 게 하나도 없죠. 이러면서 현재 바르셀로나의 부채가 10억 유로라고 합니다. 우리 돈으로 1조 3,500억이에요. 이건 어마어마한 돈입니다. 그러니까 지금 직원들 줄여야 된다. 그리고 선수들 주급 깎아야 된다. 삭감 이런 얘기도 하고 있잖아요. 그래서 얼마 전에 뭐 피케도 받아들였다 이런 얘기도 있고 사실 지금 메시하고의 계약이 막 늘어지고 있는 것도 좀 그런 거가 있는 것 같은데 여러 가지 굉장히 어려운 상황입니다. 이렇게 돈이 없으니까 선수를 영입하는 과정에서 돈을 이렇게 못 쓰는 거예요. 그러니까 자꾸 선수를 뺏기는 거죠. 근데 사실 이게 얼마나 바르셀로나에서 그런 거냐면 바이날둠이 리버풀하고 계약이 끝났기 때문에 이적료가 없어요. 그냥 자유계약 선수란 말이에요. 그러면 이적료 없이 데려만 오고 그 다음에
주급 연봉만 주면 되는 선수인데 그게 안 된다는 거예요. 그런 돈 싸움에서도 돈을 못 쓰고 있다는 거예요. 자, 바르셀로나가 정말 심상치가 않고 상황이 정말 안 좋구나 라고 하는 게 좀 느껴집니다. 근데 문제가 지금 뭐 한두 개가 아니에요. 바르셀로나가 지금 메시하고의 그 계약 남은 게 이제 3주 남았나요? 이번 달 말일까지예요. 근데 이게 재계약 연장한다 뭐 이게 좀 말이 안 나오고 있고, 현지 매체들 보니까 공식 오퍼를 아직 안 했다는 거예요. 바르셀로나가 메시에게. 근데 계약은 3주밖에 안 나왔고, 이런 과정에서 미국 쪽에서 메시에게 초대형 오퍼를 이야기하고 있다고 합니다. 뭐 선수 은퇴한 이후에까지도 얼마큼 보장해주고 어마어마한 금액을 얘기하고 있다고 하는데, 물론 라포르타 회장 같은 경우는 무조건 잡는다라고 하고 있는데 메시 리스크도 지금 현재 안고 있는 거고 해결이 안 된 거죠. 그 다음에 지금 그리즈만은 또 설화가 한번 일어났던데, 최근에 그 레킵지하고 인터뷰를 했는데 바르셀로나에서 불행을 느낀다, 이런 이야기를 한 거죠. 약간 좀 폭탄 발언을 또 했습니다. 지난번 뭐 에이전트도 그렇고 계속 이제 이런 말들이 있는데, 물론 이제 뭐 메시와 브라설에 대해서는 부인을 했는데 아틀레티코 마드리드 있을 때보다는 확실히 좀 터지지 않고 있기 때문에 그에 대한 자기의 좀 아쉬움, 뭐 불만 이런 얘기를 좀 한 것 같습니다. 근데 이런 것도 사실 선수단 분위기에 당연히 안 좋죠. 그래서 지금 뭐 그리즈만이 어떻게 될까? 근데 현재로서는 뭐 그리즈만은 남는 선수로 좀 분류하고 있는데 이런 것도 좀 리스크라고 볼 수 있겠고. 근데 돈이 없으니까 지금 뭐 메시나 그리즈만 이런 문제도 계속 나오고 있지만, 자, 그래서 정리도 해야 된다. 뭐 쿠티뉴라든지 피아니치라든지 움티티, 뭐 주니어로 피르포라든지 브레이스웨이트라든지 이런 선수 지금 매물로 내놓고 매각하려고 한다. 근데 지금 이것도 좀 잘 어떻게 될지, 이적 시장이 다 묶여 있어가지고 돈은 없는데 팔리진 않고, 현재 에메르송이라든지 에릭 가르시아라든지 아구에로를 데려왔는데, 이렇게 물론 뭐 아구에로는 정말 훌륭했던 선수지만 나이가 좀 있잖아요. 그러니까 그런 거 놓고 봤을 때는 아직까지 이렇게 폭발력이 있는 선수를 바르셀로나가 영입을 못 하고 있는데, 이게 아까 얘기했던 것처럼 돈의 문제, 현재 바르셀로나가 처해 있는 현 주소를 그대로 좀 보여주는 거 아니냐. 진짜 옛날이요 이런 얘기를 많이 할 것 같습니다. 바르셀로나 입장에서는 그 천하의 바르셀로나가 어떻게 이렇게 됐을까요? 지금 뭐 로마에 그래서 펠레그리니를 데려올 수도 있다 이런 얘기를 하는데, 근데 그 기사도 보면 그러더라고요. 다른 팀들도 노리고 있어가지고 결국 그러면 또 돈 싸움 할 텐데 이런 바르셀로나가 되겠냐? 뭐 이런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자, 뭐 주전급 선수들이 좀 노세아도 좀 있고 세대기 좀 더 해야 되고 뭐 이런 상황에서 돈은 없고, 데려오려고 한 선수는 돈 때문에 뺏기고, 아이고 바르셀로나 어떻게 해야 될까요? 이번 이적 시장 이제 본격적으로 열렸으니까 그래서 한번 지켜보죠.